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포토샵 부분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포토샵은 기본 배경이 되는 프로그램이니까 일단 포토샵을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일러스트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눕기 작업을 하고, 지금 눕기 작업한 부분은 두 개가 지금 겹쳐져 있는데, 자, 눕기를 작업한 것은 하우스 눕기. 자, 여기 두 개를 지금 겹쳐 놔가지고, 그리고 지붕색을 좀 달리한 것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은 눕기를, 완전한 눕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지붕 부분만 눕기가 아니라 아래 부분까지 다 눕기를 하고 난 다음에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눕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난번엔 요술방망이, 소위 말해 요술방망이라고 말하는 매직 원드 툴로 했는데, 또 하나는 또 여기 지금 라쏘 툴, 이런 방법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패스를 활용할 거예요. 사실 패스는 좀 마지막에 하는 건데, 그거 상관없이 여러분들 패스는 꼭 잘 해놔야 되는 거고, 또 이 패스는 일러스트에서도 엄청 많이 쓰이기 때문에, 또 특별히 건축이나 실내 건축하는 사람들 동선 그릴 때 정말 이걸 잘 해야 하고, 또 이게 가장 자연스럽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는 일러, 포토샵 똑같이 쓰는 거고, 또 눕기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쓰여요. 물론 포토샵에서는 눕기를 만들 때. 근데 이제 최근 뭐 2023 버전, 2022, 2023 버전에서는 이 눕기를 자동으로 따주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약점이 조금씩 다 있기 때문에 FM대로 그 눕기를 따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눕기를 따기 위해서 패스 작업은 사실 FM대로 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프로그램 자체의 어떤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제 자체 기능을 활용하는 거는 뭐 그리 버전마다 조금씩 다르고, 또 뭐 금방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그것보다는 FM대로 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나는 오늘 얘기하려고 해요. 자, 선택하는 방법 중에, 자, 이번에는 패스를 활용하는 거에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지붕은 따로 눕기를 따 놓았고, 이제 하우스 눕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하늘까지 있는 걸 일단 끌게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하늘이 없이 눕기가 따져 있는 거, 윗부분만. 그리고 그것을 하나 똑같은 걸 카피를 했어요. 똑같은 걸 카피를 했고, 얘도 이제 꺼놓으면, 하나를 꺼놓으면, 자, 이 상태에서 하우스 아랫부분까지 전부 다 눕기를 딸게요. 그러려면, 자, 라쏘 툴을 그대로 활용해도 되지만, 오늘은 패스를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패스는 라쏘 툴보다, 또 다른 그 선택 툴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또 자유롭게, 또 수정이 가능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거라서 이거는 꼭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자, 패스는 여기 펜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펜 선택하면 좀 많이 나오죠. 펜 툴, 뭐 이거 뭐 프리폼 펜 툴. 지금 이런 펜 툴이 여기서도 옛날보다 더 많이 좀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동으로 따라가 주는 거, 이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것이 어디까지 신빙성이 있을지는 저도, 이거는 지금 CS 버전에는 없었던 건데 CC 버전에 나온 것들이 좀 몇 개 있어요. 자, 이거는 자동으로 해준다. 근데 자동은 나중에 활용하고, 사실은 FM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이 펜 툴을 활용해서
펜의 꼭대기가 지금 잠깐만요. 여기는 이미 이제 선택된 거니까 이 부분부터 이렇게 해서 패스를 떠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잠깐만. 참고로 잠깐만요. 참고로 패스는 하다가 잘 안되면 델리트를 누르면 되고 한 번 정도 누르면 돼요. 계속 누르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패스 툴은 또 장점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조금 잘못했을지라도 그냥 지나와서 본 처음 시작한 거를 만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여기 좀 잘못됐긴 했지만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패스는 이렇게 곡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곡선. 이렇게. 자, 방향을 나타내는 이 지금 꼭지점들, 운영점들과 그 다음에 펜이 이렇게 연결되는 점. 근데 이렇게 뭔가 방향을 확 바꿔야 되는 상황에서는 Alt 키와 이 점을, 패스 점을 동시에 누르면 이 부분을 또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점들이 생겨요. 근데 지금 이 부분은 나무인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사실 이미 눕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크게 그냥 넘어가도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처음 시작한 점, 여기를 잠시만요. 처음 시작한 게 여기가 아니었다. 잠깐만요. 예. 처음 시작한 곳을 찾아야 돼요. 좀 잘못됐을지라도 일단 만나고, 자, 여기서는 패스는 장점이 이렇게 수정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지금 굳이 필요 없는 패스 점들은 마이너스 시켜주면 돼요. 여기서 마이너스. 그러면 이 점들, 패스, M초점이라고 하죠. 이 부분을 이렇게 없애버리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조금 각이 안 맞는다. 그러면 이 부분으로 이 조그만 화살표를 활용해서 이 점을 딱 잡고 이렇게 늘리고, 지금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이 이미지가 그렇게 썩 퀄리티가 좋은 편이 아니라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 좀 안 맞죠? 맞춰주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좀 셀렉트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손봐도 되니까 넘어가고, 이런 데가 조금 이렇게 각이 안 맞으면 해주고, 특히 이 부분이 좀 별로 안 맞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이미지 퀄리티를 조금
더 높은 걸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자,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가서 점이 가서 이렇게 오는 게 맞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뭔가 이 점이 더 필요하잖아요. 패스점이. 그러면 여기서 패스 플러스를 해줘요. add 앵초점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패스 플러스를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 플러스한 점을 딱 잡고 이쪽으로 갑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에 플러스를 2개를 해주는 게 맞아요. 그래야 갔다가 온 점이 같이 이렇게 둘 수가 있거든요. 잠깐. 네. 여기가 지금 이미지가 확실하게 보이질 않아서 일단 이렇게 하고 이 지금 간 점 이 부분에 앵초점을 하나 더 만들어서 지금 플러스 상태죠. 하나 더 만들게요. 이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잡아주죠. 이렇게 한 번 갔던 거 이렇게. 그런데 여기가 조금 자연스럽지 않는 부분이 이제 그 플러스 앵초점 좀 플러스 하고 나면 알트점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버전업 되면서 그게 가능하게 됐더라고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셀렉트를 할게요. 패스. 자, 레이어 이쪽에 패스를 윈도우에서 패스를 켜주세요. 패스. 패스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한 상태에서 워크 패스라고 나올 거예요. 이 워크 패스를 2번 클릭해 주면 패스 1이라고 나와요. 그럼 여기에 패스의 이름을 정해 줄 수가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 지붕이 아니라 하단 눕기. 예를 들어서 하단 아래쪽 하단 눕기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셀렉션을 만드는 거죠. 그럼 내가 선택한 부분이 지금 셀렉션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를 레이어에서 보고 여기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레이어, 비어, 카피를 하면 되겠죠. 레이어, 뉴, 비어, 카피. 컷 하지 말고 카피를 하는 게 좋아요. 항상 카피를 하면 안심이 되고 또 작업이 좀 안 되더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카피를 해서 작업하는 게 습관화 돼 있어야 돼요. 참. 그러면 이걸 꺼볼게요. 이렇게 일단 눕기가 완전히 됐어요. 자, 여기서 완전히 안 된 부분, 애매한 부분들은 좀 잘라내고 나중에 처음에 지난번에 여러분 했던 도장 툴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약간 정돈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라sso 툴로 이렇게 좀 없애줘도 되고 또 그거를 그대로 살려놔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많이 거슬린다 그러면은 좀 지우개로 지워주는 것도 괜찮고 너무 지우개 좀 부드러운 지우개로 살짝 이렇게 좀 해놔도 나무 자체를 굳이 없애지 않고 약간 이렇게 살짝 이 정도만 해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자, 여기서 이 눕기를 이제 눕기가 지금 반 눕기도 있고, 그 다음에 온전한 이미지. 자, 여기까지 하늘까지 나오는 이미지에 또 이거를 꺼주면 돼요. 위에 지붕만 있는, 그러니까 지붕만 눕기된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끄면 하우스 눕기죠. 하우스 눕기를 끄면 지금 하단 눕기. 잠깐만요. 내가 아까 하단 눕기라고 패스해서 했구나. 지금 하단 눕기가 2개가 되는데 레이어 하나를 좀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2개가 된 것 같아. 하우스 눕기 카피가. 얘를 델리트.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전체가 다 있는 그림. 그리고 지금 위에 지붕만 있는 눕기, 그러니까 지붕 부분만 따는 눕기가 있고, 이걸 끄면 전체를 다 눕기한 거, 하우스 전체 눕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전체 눕기.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제 지붕 눕기죠, 말하자면. 이렇게 지금 하고, 이렇게 전체 눕기를 하면 이제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집의 그림자를 좀, 현재 지금 그림자가 좀 미미하죠. 물론 그림자가 없는 시기도 있어요. 그 오후냐, 그 시기가 오후냐, 오전이냐, 시간대별로 그림자가 다 틀려요. 근데 지금 현재 그림자가 이렇게 지고 있는데, 이 집 자체의 그림자는 좀 약한 것 같아요. 여기 이쪽에. 그러니까 이 집 자체의 그림자가 여기 잔디 위에 살짝 있으면 좀 더 이 집이 좀 입체감 있게 느껴질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컨트롤과 동시에 집을 클릭하세요. 전체 눕기 된 거. 그리고 난 다음에 레이어를 하나 만드세요. 그 다음에 이 레이어를 아래쪽에 놓고 에디트 해서 필. 자, 여기서 포그라운드 컬러 아니면 블랙 50% 그레이 화이트 나오죠. 그럼 블랙으로 하세요. 그리고 오케이. 그러면 자, 이 전체 눕기 뒤에 바로 검정색 그림자가, 그러니까 검정색의 그 집 눕기 모양이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 약간의 그림자를 요 바닥상에 좀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자, 에디트에 가서 트랜스폼에 가서 디스톨트라고 있어요. 디스톨트는 자유 변형이죠. 이 부분을 움직여 주는 거죠. 자, 어떻게 살짝 이렇게 이 집의 그림자가 살짝 땅에 맺히는 느낌으로. 자, 이런 데는 좀 감각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컴퓨터 자체의 기능보다는 본인의 감각, 미적인 감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해가 조금씩 그 상당히 어느 쪽으로 있을 것 같다는 대략의 그 짐작으로 맞춰서 그림자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물론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블랙 상태로 있는 거 아니니까 겁먹지 않아도 되고, 이 정도만 있어도 충분해요. 지금 그림자가 이렇게 지고 있으니까 이 정도만이라도 일단 해볼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얘를 굳이 100% 할 필요가 없겠죠. 좀 줄여줘요.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을 블러를 해주는 거죠. 필터에 가면 자, 가우시안 블러라고 있어요. 자, 이거는 끝에 부분을 좀 흐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좀 퍼지게 해주죠. 그러면 이 집의 그림자가 약간 여기 잔디밭에 살짝 맺히는 느낌이 들죠.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이 집이 살짝 더 입체감 있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여기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좀 정리를 해주고, 지금 그림자 레이어를 선택하면 다른 것이 영향을 받는 건 없기 때문에 이런데 살짝 좀 지워주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껐다 켰다 해볼까요? 자, 껐다 켰다. 어때요? 조금 더 입체감이 있죠. 뭐 이 지금 필 퍼센테이지 이거는 좀 자유롭게 조정을 해보세요. 자, 이 부분은 놔두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전체 눕기를 하고 나면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전체 눕기죠. 자, 블러라는 게 필터에 있는 블러가 여러 가지 블러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떤 뭐 잡지에 실린다거나 어떤 집에 대해서 알리는 홍보지라든가 이런 것에 쓰인다거나, 아니면 PPT를 만들 때 뭐 건축주를 설득할 때 뭐 쓴다거나 표지에 쓴다거나 이럴 때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블러 효과, 그런 부분을 좀 블러를 사용할 수가 있죠. 다른 블러를. 한 번 더 전체 눕기를 복사를 할게요. 복사했어요. 그리고 아까 쓴 거는 여기에 레이어의 이름을 그림자라고 그냥 써 놓으세요. 이렇게. 그리고 전체 눕기 지금 카피한 거를 뭐 카피하든 똑같은 거니까 일단 아래쪽에 눕기를 선택한 상태에서 필터에서 블러, 여기서 모션 블러라고 있어요. 자, 이러면 이렇게 약간 뒤에 있는 그 이미지가 이렇게 흐름의 느낌, 이렇게 깨지면서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차이점을 한번 보고,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필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효과를 줄 수 있으면 돼요. 뭐 대단히 차이 나게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자, 이 부분이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고 너무 똑 떨어진다 그러면 좀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걸 조금 뭐 이렇게 더 준다거나, 이런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 중간에. 이건 또 야경에 많이 큰 효과가 있어요. 이건 지금 이제 야경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덜한데, 야경에는 이게 뭐 사인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빛이 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더 줄 수 있고 그런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몇 가지 효과 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전체 눕기를 하고 나면 효과 줄 수 있는 게 또 많은 부분이 뭐냐면 배경과 다르게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 배경이 지금 아랫부분까지 다 했으니까, 자, 여기 지금 전체 배경이 이거죠. 근데 잠깐만요. 클러놓고, 그래도 이 배경이 지금 아래쪽에 남는데, 이 배경을 예를 들어서 전체를 지금 선택하고, 여러분 전체 지난번에 어저스먼트에서 HUE 여기서 세츄레이션을 이렇게 낮춰요. 근데 세츄레이션을 낮춰도 이 집의 세츄레이션은 그대로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이 집은 따로 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로 배경을 마음껏 이렇게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배경을 뭐 다른 아까 가우시안 블러나 뭐 블러로 약간 뭉개뜨린다고 해야 되나, 이런 효과를 줄 때, 회화적인 표현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다른 것들이 변화를 하더라도 이 눕기된 부분은 변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효과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예술적인 표현도 가능하고. 아무튼 눕기를 잘 해놨을 때 많은 이점이 있다는 거, 할 수 있는 게 많아진다는 거, 그 정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지붕의 색채는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자, 이 상태에서 이 부분을 만약에 PPT의 표지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텍스트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텍스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포토샵에서 텍스트를 넣으려면 여기 지금 T자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T 들어가서 세컨 하우스 해볼게요. 그리고 서체는, 자, 텍스트의 여러 가지 조정 상황은 이 부분에 나오죠. 자, 서체는 여기 타이플은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자간, 행간 이걸 줄 수가 있네요. 여기 지금 현재 자간이 너무 붙어 있죠. 그럼 이 부분은 0으로 일단 할게요. 그러면 커지죠. 그 다음에 장을 여기 지금 현재 90으로 됐는데 일단 80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되네요. 다시 세컨 하우스의 두께를 조금 두껍게 해야지 아마 효과를 바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세컨 하우스를 다시 고딕체로 바꾸고 더블 클릭해서 이미지로 만들지 않아도 일단 여기서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자세히 보면 바뀌었죠. 약간 볼륨감 있게 바뀌었어요. 자, 이 상태와 이 상태, 그리고 이걸 끄고 또 뭐 이너 샤도우, 자, 안으로 들어간 파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서 들어간 느낌. 그리고 이너 글로우를 하면 좀 밝아지죠. 안쪽으로 빛이 이제 들어간다는 의미. 어떻게 보면 네온 사인에서 안쪽으로 빛이 비춰진다는 그런 느낌이고, 나머지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건 아니니까 상황에 따라서 쓰면 돼요. 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뭐 이런 것들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맞춰서 한번 뭐 텍스트가 드러나지 않아야 될 상황에서는 이렇게 이런 것도 쓸 수가 있겠죠. 이런 거는 이제 배경이 있는 상태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을 이제 드롭 샤도우는 사실 뒤에 그림자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공간상에서 드롭 샤도우를 쓰면 평면상에서 그림자 생긴 것처럼 뭔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간상에서 이미 그 그림자를 만들 때는 아까와 그 말한 대로 내가 하는 방법대로 그렇게 따로 디스톨트해서 만들어 주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오케이. 그리고 텍스트를 했으면 이제 이게 헤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시각 디자인에서는 헤드 카피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텍스트를 서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내가 이미 한글에 이제 관련 카피를 좀 써놨는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자, 텍스트를 누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다른 텍스트 사이즈가 나오는데, 자, 세컨하우스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대답하는 방식이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서브 카피로 들어가는 건데 텍스트를 줄여줘야 되겠죠. 그러면 텍스트 크기를 한 24 정도. 그리고 서체도 약간 바꿔주는 게 좋겠죠. 너무 두꺼워서 여기서는 명조체를 좀 써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스키야. 자, 명조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는 서브 카피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서브는 여기 지금 세컨하우스라는 헤드의 바로 밑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바디 카피 위쪽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어요. 자, 먼저 이걸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레이아웃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레이아웃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레이아웃이라는 말은 이제 요즘에는 아주 보편화가 됐죠. 이제 배치라고 말할 수 있는데,
레이아웃을 할 때 이 그러니까 이 면에 대한 특징을 또 시각적으로 어떤 부분이, 그러니까 이 면에서 어떤 게 눈에 빨리 들어오고 어떻게 배치해야지 가장 이해가 쉽으면서도 미적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이제 그 레이아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이것도 이 평면의 구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론적인 설명이 좀 필요해서 그 부분을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칸딘스키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 거예요. 그때 최초의 디자인 학교 바우하우스의 그 교수였고, 또 뭐 일토그로피우스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바우하우스의 교수로서 일했던 분인데, 자, 이분이 바로 점선면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어요. 상당히 좀 책이 어려워요. 전부터 해서 약간 인문학적이면서 동시에 또 미학적이기도 하면서, 아무튼 상당히 어려운 건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평면과 색채라는 그런 과목에서는 제가 아이들한테 전부터 해서 점선면에 대한 기하학적인 정의라든가 인문학적인 의미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강의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전부터 얘기하면 많이 복잡하고 말하기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맞지가 않으니까, 이게 지금 대학 강의는 아니니까 일단 이 구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게요. 어떤 잡지라든가 평면 배치, 우리 뭐 누구나 다 하잖아요. 뭐 안 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애들 하다못해 아이들 레포트 하나 하더라도 다 하는 게 레이아웃인데, 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얘기를 할게요. 자, 이 면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구조죠? 위가 있고 아래가 있고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어요. 그러면 위는 어떠한 느낌을 주는가, 왼쪽은 어떤 느낌을 주는가, 오른쪽은 어떤 느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선면에서 칸디스키가 어느 정도 설명을 해 놓았어요. 자, 위쪽은 먼저 하늘을 말한다. 유연성, 경쾌감, 해방감, 자유. 그다음에 왼쪽은 아주 먼 곳. 그리고 오른쪽은 어떤 무게감이 좀 무거우면서 집. 그러니까 왼쪽은 좀 먼 곳의 느낌, 오른쪽은 뭔가 좀 가까운 느낌, 집으로 돌아오는 느낌. 그러니까 아래는 땅, 이런 식으로 위아래 왼쪽 오른쪽에 대한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오른쪽을 향한다는 것은 안으로 들어간다, 집으로 향하는 움직임이다, 피곤함, 휴식이 목적이 되는 느낌. 그 오른쪽으로 올수록 지치고 느려지는 운동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게감에 대한 이야기. 아까 왼쪽으로 향하는 것은 자유, 먼 곳으로 간다, 그런 느낌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벼운 느낌. 위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오른쪽으로 올수록 무거운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가장 무게감이 큰 이 평면에서도 무게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게감의 느낌이 무게감을 주는데, 오른쪽 아래가 가장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어떤 뭐 태그라든가 심볼 로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두는 경우가 많고, 또 그게 아니면 뭐 중요한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두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크게 평면 그래픽의 구조는 헤드 카피가 있어요. 헤드. 자, 여기 보세요. 헤드가 있고 서브, 그거를 보완해주는 서브 카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중간에 텍스트들을 바디 카피라고 해요. 바디. 그리고 그것에 관한 뭐랄까 주체자 뭐 이런 부분, 그는 포스터라면 주체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태그, 어디 뭐 심볼이나 로고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 부분엔 이미지가 들어가요. 주요 이미지. 물론 이미지가 한 곳에만 딱 들어가진 않고 전체적으로 이미지가 퍼져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메인 이미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와 이런 그 카피 구조. 그러니까 이게 바로 평면 그래픽의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구조를 이제 정할 때 시선의 흐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평면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왼쪽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위, 그 다음에 왼쪽 아래,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이게 시선의 흐름은 Z자로 흐른다고 해요. Z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이아웃을 잡고 또 뭔가 배치하고 할 때는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배치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포스터 만든 걸 하나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보여줄게요. 이거는 이제 문화공간 건축학계에서 건축상을 준다는 것에 대한 포스터인데, 이 포스터에서 보면 가운데를 갈라놓고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자 헤드, 서브, 바디, 그 다음에 태그가 있죠. 그 지금 앞에서 얘기한 구조가 그대로 나오고 있죠. 자, 헤드, 서브, 그 다음에 바디, 태그, 그리고 이미지. 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헤드가 이렇게 가장 크게 위에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서브로 들어가는 건데, 아무리 서브가 크다고 할지라도 이게 헤드인지는 전부 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서브는 일단 영문으로 써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주요 메인 이미지가 들어가요. 물론 이 이미지는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예요. 자, 이미지도 그렇고 텍스트도 그렇고, 자, 덩어리로 봐야 돼요. 자, 이쪽에 바디 카피 덩어리, 여긴 서브 덩어리, 여긴 헤드 덩어리, 여기 이미지 덩어리죠. 여긴 태그 덩어리. 그러니까 이렇게 큰 모여 있는 것들, 이건 이제 게스탈트 원칙인데, 가까이 있는 것들이 한 덩어리로 보인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가까이 있는 것들은 하나의 어떠한 이미지로 보이는 거죠. 하나의 이미지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포스터인데 이렇게 헤드, 그다음에 서브, 그리고 지금 이 텍스트는 헤드나 서브라기보다는 이미지라고 볼 수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이미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거를 보통 타이포그라피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크게 말하면 20이에요. 20인데 이 20은 텍스트의 그 느낌이 아니죠. 이건 이미 이미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텍스트를 이미지로 활용하는 거죠. 그런 거를 타이포그라피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보면 가장 중요한 이미지가 오른쪽에 자리를 잡아서 무게감을 맞춰주고 있어요. 이렇게 흐르는 느낌.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미지가 가벼운 이미지들이 서로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왼쪽이 이 이미지의 느낌은 좀 가벼운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이 가벼운 느낌을 살려서 일종의 콜라주 형태, 그런 느낌의 이제 이미지인 거죠. 하지만 이 양쪽 양쪽의 그 포스터가 다 자기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디자인적인 어떠한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레이아웃을 잡을 때 바로 이제 느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대칭과 비대칭이 있는데, 이거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표지 이제 작업인데, 지금 요 첫 번째 부분은 대칭이 되어 있는 구조예요. 자, 딱 대칭이 되어 있죠, 양쪽으로. 물론 건축에서도 양쪽 대칭 구조가 있고 비대칭 구조가 있는데, 대칭 구조는 상당히 클래식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클래식하고 무게감이 있어요, 대칭 구조는. 근데 이제 비대칭 구조 보면 헤드, 서브, 그 다음에 이미지, 여기서는 바디가 없는 이제 그런 컨셉이니까, 자, 헤드와 물론 책 표지에서는 바디가 있을 필요가 없죠. 포스터가 아니니까. 자, 여기 이렇게 흐르는 거, 시선 Z자로 흐르죠. 이렇게. 자, 왼쪽 위에 가장 중요한 텍스트를 놨고, 그 다음에 시선이 이렇게 오면서 Z자로 흐르면서 이 부분을 보고,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미래창조과학부 태그를 넣었어요. 물론 태그를 여기다 놔도 뭐 괜찮긴 하지만 이 부분이 이미 무게감을 좀 자리 잡고 있으니까 가운데에 넣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무게감을 주는 것을 살짝 오른쪽에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 이 지금 중앙 집중의, 그러니까 대칭 구조보다 대칭 구조는 왠지 무거워요, 느낌이. 그리고 좀 더 좀 고전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비대칭적인 구조는 조금 더 가벼우면서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 레이아웃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보라고 참고로 알려드렸어요. 자, 그럼 이건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이제 저희가 하던 거에서 아까 서브 제목까지 가지고 왔죠. 자, 서브 제목에 그 다음에 나머지 바디. 이거는 이제 헤드고 헤드 그 다음에 바디. 세컨하우스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다가 서브 다음에 넣고, 이렇게 지금 서브 카피는 바디에 붙어서 한 덩어리가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이런 식으로 그 헤드 아래 붙어서 헤드 그룹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바디의 그룹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여기서는 바디 쪽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헤드는 여기다가 세컨하우스 놓고, 그 다음에 이 세컨하우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으며, 이쪽에는 뭐가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세컨하우스를 지은 어떤 건설회사나 아니면 뭐 세컨하우스 자체에 대한 심볼이나 로고, 그런 게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자, 이런 조합보다 이런 조합이 더 나을 것 같죠. 자, 심볼 로고는 여러 가지 상하 조합이 있고 좌우 조합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기 그 무엇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레이아웃상 잘 맞는 부분들을 선택을 해서 이제 집어넣는 거죠. 삽입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보면 왠지 세컨하우스 부분이 조금 이 부분은 헤드가 이쪽으로 가도 잘 어울리거든요. 바로 여기에 모두가 머물러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선이 왼쪽 위에, 그 다음에 Z자라고 했죠. 이렇게 바로 흐르는데 바로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제 보조적인 그림들, 뭐 이런 내부를 나타내주는 뭐 이런 거랄지, 이런 이미지들을 여기에 좀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넣을 때도 뭐 이렇게 반드시 넣는 방법 여러 가지 있지만, 조금 더 이제 변화감 있게 넣는 방법, 이제 이런 방법들로 이렇게 레이아웃을 할 수가 있어요. 레이아웃을 할 때 항상 주의하면, 이런 것에 대한, 이런 원칙에 대한 것들을 좀 인지를 하고 있다면 훨씬 더 레이아웃이 잘 될 거예요. 여기서는 눕기를 딴 이런 하우스도 괜찮지만, 또 이렇게 아예 하늘이 좀 있는 것도 괜찮아요. 만약에 눕기가 있는 상태라면 또 다른 재미있는 효과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뭐 이 자체만으로 여기에 뭔가 있으니까 막 집어넣어야 되지 않냐, 절대 그럴 필요는 없어요. 너무나 우리 또 한국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좀 많은 사람들이 뭔가 비어 있으면 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정말 여백의 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이렇게 둘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자, 이렇게 포토샵에서 하나의 PPT의 한 장을, 한 페이지를 완성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자,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